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1주차 2강입니다. 비대면 수업이고요. 자, 그 콜키스까지 가는 길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이제 콜키스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아이에테스 왕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는 이 황금 양털 가죽에 그 나라의 명운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거나, 또는 여기 황금 양털 가죽 자체에 무슨 마법의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오래된 판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주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사실은 좀 핑계가 필요하긴 한 것이, 지금 뭐 그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그 이올코스로부터 출발했던 것이고 이쪽에 이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내는데, 불 뿜는 청동 발굽을 가진 소 두 마리를 멍에를 집어서 밭을 갈게 하고, 그 다음에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전사들과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테바이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될 텐데, 거기 나오는 얘기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청동발굽 얘기는 없습니다만, 여기 이제 용의 이빨을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전사들, 이게 스파르타코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제 물리치는 얘기들도 그 테바이 건설의 영웅 카드모스 얘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이제 확인하게 될 거고요. 바로 이제 또 그 이야손이 사랑의 힘을 발휘하여 딸 메데이아가, 아이에테스 왕의 딸 메데이아가 이야손에게 반해서 딸 메데이아가 도움을 주는데, 메데이아는 이제 앞으로도 아니고 전에도 한번 나왔죠. 테세우스가 아테네의 있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더니 아버지 곁에 메데이아가 있었다라고 하고, 메데이아가 이미 이제 그 아이게우스 왕의 후초로 들어와서 아들도 낳고 있었고, 근데 이하손이 적자인 걸 알고 이하손을 뭐 죽이려고 했다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메데이아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 신화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메데이아는 일종의 마술을 사용하는 마녀입니다. 이 집안 내력이 있어요, 메데이아는. 그래서 이 메데이아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뭐 약을 조제하고 이래요. 그래서 불길에 타지 않는 약, 이걸 이제 몸에 바르게 해서 이 불을 뿜는 소들 두 마리를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요령을 또 알려주는 거죠. 씨를 뿌리니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기 씨라는 게 이제 이빨이죠, 이빨. 밭을 간 다음에 용의 이빨을 씨로 뿌린 거죠. 전사들이 나오니까 그 가운데 돌을 던져서 서로 싸우게 했다. 이게 이제 그 테바이 건설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요령이겠죠. 두 번째는 전사들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중에 몸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직접 쳐 죽였다. 뭐 두 가지 버전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도. 그러고도 이제 아이에테스는 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에테스가 기습을 하려고 했고, 이하손을 비롯한 아르고호의 영웅들을, 메데이아가 이걸 알고 이하손과 함께 가서 황금 양털 가죽을 지키던 용을 재우고, 그 마녀니까 털 가죽을 이제 취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고 도망가는데, 추격해오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끔찍한 버전이 나옵니다. 어린 동생 압시르토스를 토막내서 바다에 뿌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버전으로는 성인 다 큰 상태였고, 압시르토스가 아르고호를 따라잡아서 메데이아를 만나러 왔는데 그때 매복해 있다가 이하손이 살해했다라는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 이건 이제 이하손을 그린 거고, 황금 양털을 갖고 있죠. 너무 웃기게 양의 머리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요. 저 작품은 머르텔 토르발센 1803년 작품이고요. 조각상이죠. 자, 이것도 유명한 그림인데, 메데아가 이제 그 불길에 타지 않는 약을 조제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하손이 무릎을 모으고 다소곳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간 좀 어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는 이 작품은 역시 워터하우스 이하손과 메데이아 1907년 작품입니다. 붉은 드레스가 좀 마녀의 힘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약간 그 뭐랄까 광기가 있어 보인다 할까요? 뭐 그런 작품. 뭐 불이 있고 뭔가 좀 그러니까 우리 서양 마법사들 나오는 무슨 연금술사들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드릭 샌디스 1866년에서 68년 사이에 그려져 있는 메데이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불 뿜는 소를 다루고 있는 이하손을 그린 작품입니다. 검은 소, 흰 소 둘이죠. 여기 불을 이제 확 뿜고 있고 아르고의 영웅들이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는 장 프랑스와 드 트로이라는 화가의 작품 1742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하손을 그린 게 아니고 카드모스를 그린 겁니다. 테바이 건설의 영웅 카드모스. 카드모스가 누구냐 하면 에우로페, 그렇죠? 에우로페 맞죠? 에우로페의 오빠의 오빠. 그러니까 에우로페가 없어지자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풀어서 에우로페를 찾아오라고, 그리고 찾아오지 못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 카드모스가 찾아다녔는데 그리스 본토에 와서 페니키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왜냐하면 에우로페는 크레테가 있었으니까 바다로 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테바이쯤에서 신탁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벌여서 테바이를 이제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투구를 쓴 존재가 하늘을 날고 있죠. 헤르메스이겠죠. 그래서 이제 용을 해치우게 돼요, 카드모스가. 그래서 옆에 용이 나둥기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용사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뭐 이런 짤들도 돌아다니던데. 이거는 루벤스의 공방. 그러니까 이제 루벤스 같은 사람은 당시 워낙 유명해서 주문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제자들을 두고 그래서 이제 공동 제작, 협업, 뭐 이런 공장제 방식으로 생산하던 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참 그 만화 유행할 때 만화를 자기 제자들 시켜서 그림 그리게 하고 뭐 그러던 만화가들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만화 질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이건 뭐 루벤스의 생애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방에서 만들어지니까 정확히 날짜가 안 나온 것 같은데 1636년에서 1700년 사이 뭐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메데이아가 이 뱀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뱀을 잠재우는 장면인데 그 마녀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고, 요러는 사이에 이하손은 얍삽하게 황금양 머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여기도 오르페우스겠죠. 오르페우스가 같이 참가했다고 했죠. 오르페우스가 재우는 건가? 음악을 통해서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붉은 드레스와 뱀의 그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톤도 그렇고. 윌리엄 러셀 프린트의 작품이고 1910년작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스 화병에 나오는 건데 이제 재밌는 버전입니다. 신화의 다른 버전이 이게 화병에 나온 케이스인데 이 뱀이 용이 이하손을 삼켰다가 지금 아테네 여신에 의해서 다시 토하게 된다. 이런 버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림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원전 5세기 작품이에요. 재밌죠. 예.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끔찍한 버전. 동생을 끌어내서 토막내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작품이죠.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는데 한쪽 가슴을 드러낸 메데이아가 가차없이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 1904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나 기념품이에요, 기념품.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그쪽 버전이죠. 야손이 죽이는 버전으로 메데이아는 이쪽에 있고 압시르토스가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갔던 길을 되짚어 왔다라는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고 그랬죠. 콜키스에서 파시스 강으로 갔다가 이건 이제 전설적인 강입니다. 동쪽에 있다는. 그다음에 오케아노스로 파시스 강을 통해서 오케아노스로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사는 어떤 거주지 바깥을 도는 강이잖아요. 오케아노스로 나갔다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트로스 그러니까 도나우강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죠. 그 도나우강을 따라가서 북해 영국 쪽의 바다로 나왔다가 대서양을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왔다라는 버전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버전인데 이스트로스 강에서 에리다노스 강 세상 서쪽에 있다는 전설적인 강인데 이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는 이제 포강 이태리에 있는 포강을 이걸로 보고 있었다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서쪽을 돌아서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갔다가 북아프리카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크레테로 갔다가 이올코스 간 버전. 이제 이게 가능한 거는 그리스 옛날 사람들은 큰 강들이 내륙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코스들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트로이 전쟁과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귀환하는 영웅들의 얘기를 담은 그러니까 앞에 트로이 전쟁 얘기는 일리아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귀환하는 얘기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데 그 오디세우스가 지중해 연안을 헤매고 다니던 그 모험의 장소들 그것들이 선구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메로스가 이거를 참고했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여기 키르케를 만나게 돼요. 여기도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나중에 만나게 되는 마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테스의 누이고 그러니까 메데이아의 고모죠. 그러니까 이 고모도 마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신반인이에요. 그래서 이 키르케를 찾아가서 자기 남동생을 죽인 죄를 정화받습니다. 근데 키르케는 마땅하지는 않지만 이 살인죄의 정화를 청하면 대개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시켜주지만 얼른 쫓아냅니다. 이 불량 커플을. 그리고 이제 또 가는 길에 세이렌의 섬. 역시 이것도 이제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디세우스는 자기 몸을 묻고 자기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하고 여기 지나가죠. 세이렌 아시죠? 세이레네스라고 복수가 되는데 세이렌에서 사이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요정들인데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때문에 미쳐서 선원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고 마는 뭐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음악의 영웅 오르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르페우스의 음악으로 세이렌의 노래를 이겨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또 지도를 또 보여주는데 이열 코스에서 돌아가는 코스. 여기 이스트로스 강이라고 써 있어. 이스트로스강.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북유럽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쭉 지나가고 이스트로스 강 이쪽으로도 이렇게 뻗어 있네요. 여기 쭉 지나가서 여기서 다시 꺾어 내려와서 히랍 서쪽 면을 따르고 내려왔다가 반대편 다시 올라가서 여기 포강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를 따라서 이 호수를 지나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이런 모험들 계속 걷게 되고 여기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그 시칠리 섬과 이탈리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에 위험들이 있어서 거기 겪고 내려와서 리비아를 지나서 트리톤이 있는 호수를 지나서 크레테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아이기나 해서 요 코스로 여기도 또 똑같은 렘노스, 퀴지코스, 키오스, 심플리가데스가 여기 있었고 아레스의 섬이 여기 있었고요. 그죠? 콜키스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 얘기는 또 이따가 또 하고요. 자, 여기 이제 말 나온 김에 키르케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진 마녀의 모습인데 오디세우스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죠. 오디세우스. 키르케가 자기 섬에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걸 먹으면 개돼지로 변하는 그런 마법을 부립니다.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키르케에게 빠져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뭐 그런 묘한 잠자리를 요구하게 돼요. 키르케가 자기의 어떤 꼬이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뭐 진정한 남자를 찾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매력적인 그림 자체가 매력적이죠. 그 워터하우스 그림입니다. 역시 1891년 작품. 이것도 굉장히 화사한 뭐 개돼지로만 변한 게 아니고 사자도 있고 여기 뭐 늑대인가요? 일인가? 여기는 호랑이 가죽이 있고 그죠? 이것도 역시 앞가슴을 드러낸 키르케가 남자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라이트 바커라는 화가의 그림이고 1889년 작품입니다. 이것도 사자들이 여기 있죠. 바닷가에서 뭔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키르케의 그림입니다. 이것도 그림이 굉장히 멋있어요. 전체적으로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터치인데 사자들의 갈기들도 그거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키르케의 옷도 그렇고 프레드릭 스튜어트 처치라는 사람의 1910년작입니다. 이거는 좀 독특한 그림이죠. 이 제목은 이제 마녀 키르케의 왕국이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변에서 만들어진 목도 돌아다니고 있고 뱀도 여기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정작 키르케는 이제 없습니다만 이 작품은 안젤로 카로셀리와 슈도 카로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화가들이고 1630년 작품. 옛날 작품인데도 뭔가 좀 신선하죠. 이거는 좀 재밌는데 마샤 그레이엄이라고 유명한 무용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샤 그레이엄이겠죠. 안무가이기도 하고 1963년도 작품입니다. 키르케라는 작품입니다. 2012년에 리바이벌 되기도 했고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남자를 올라타고 있는 여성 무용수의 모습인데 이 마샤 그레임이란 이 화가가 고대 그리스 비극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안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길게 있습니다만 뭐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아주 멋있죠. 아주 역동적이면서 그러니까 그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모든 여성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메데이아의 속성, 즉 불타는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게 된 팜무파탈이라고 하잖아. 왜? 치명적인 여인 팜무파탈 프랑스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르페우스와 세이레네스와의 대결, 음악 대결. 나른하게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잘생긴 오르페우스가 또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서 영웅들은 평온한 표정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빠졌어요 결국. 그래서 그랬는데 뭐 앞으로 이때 구해줬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건 미리 나온 건가요? 근데 이건 추적은 못하겠습니다. 뭐 여기 알람이라고 그 그림 판매하는 회사도 붙어 있는데 누구 그림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모험담들입니다. 지금 메데이아 아니 키르케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떠다니는 바위 플랑크타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가는 길에는 이제 스킬레와 카립디스 대신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스킬레와 카립디스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 있는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스킬레는 그 시칠리 섬과 이탈리아 본토 사이에, 이탈리아 본토 쪽에 있는 절벽에 사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여자였는데 괴물이 된 존재고, 머리가 6개인가 돼갖고 개의 머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절벽에 있는 동굴에 살면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잡아먹는, 한꺼번에 5명 6명씩 잡아먹는 괴물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쪽에 있는 건 이 카립디스라는 건데, 카립디스는 거대한 소용돌이입니다. 괴물처럼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스킬렛 쪽으로 가까이 가서 잡아먹힐 것이냐, 아니면 카립디스 쪽으로 가까이 가서 자칫하면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스킬렛 쪽으로 가까이 가서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죠. 나중에는 두 번째 지나갈 때는 결국 배가 난파돼서 본인만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스킬렛 카립디스 대신에 이제 플랑크타이, 떠다니는 바위를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때도 테티스,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 펠레우스는 나중에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되는, 나중에가 아니고 여기에 이미 테티스와 결합해서 아이를 가진 거죠. 근데 테티스가 원해서 했던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은 별거 부부입니다. 별거 부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애 아버지니까 테티스가 자기 자매들 네레이스와 함께 와서 이 아르고의 영웅들을 도와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게 된 곳이 스케리아라는 곳인데, 역시 이제 오디세우스가 맨 마지막에 표류해서 갔던 곳이거든요. 스케리아라는 곳이. 거기서 이제 그곳의 왕녀 나우시카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섬이 이제 스케리아입니다. 여기를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콜키스 사람들, 추격해온 콜키스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나우시카의 어머니 아레테, 왕비 이름이 아레테예요. 아레테는 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미덕. 아레테의 조언으로 출가 외인이니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아손과 메데이아가 결혼식을 올리게 해서 메데이아를 내놓으라는 주장을 물리친다. 이 스케리아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오디세우스도 도움을 받았고, 약간 그래서 환상의 섬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난파를 당해서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아프라카라고 또 돼 있네. 또 본다고 보는데도 오타가 계속 남아 있네요.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밀려가서 배가 이제 모래톱에 얹힌 거죠. 그래서 며칠간 배를 또 들고 가다 보니까 물이 없고 고생을 하고, 또 호수에 당도했는데 출구를 못 찾아서 헤맸더니 그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이 길 안내를 해줬고, 그리스 가까이 와서는 또 짙은 안개에 갇혀 있었는데 아폴론이 화살을 쏴서, 빛나는 화살이었죠. 그래서 안내를 받고, 그리고 이제 크리테 섬에 갔더니 크리테 섬에는 탈로스라는 청동 인간이 있어요. 하루에 3번 크리테 섬을 뛰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는 자들에게 이제 바위를 던지는, 그래서 크리테 섬을 지키는 존재인데, 뭐 청동 시대, 왜 우리 했었죠? 그 헤시오도스의 일관한단에 나왔던 황금 시대, 뭐 청동 시대, 철의 시대, 뭐 영웅 시대,
철기 시대 마지막이었죠. 황금 시대, 은혜 시대, 그렇죠. 5시대 중에 청동 시대 마지막 생존자라는 설도 있고, 또는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다라는 설도 있고, 그런 존재인데, 메데이아가 약으로 취하게 한 다음에 몸몸이 다 청도로 되어 있는데, 다만 발 쪽에, 발뒤꿈치 쪽에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과 또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발뒤꿈치가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아킬레스가 거기 화살을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 얘기 이제 또 하게 됩니다. 발뒤꿈치에 마개가 있거나 또는 얇은 막이 있어서 그 마개를 뽑거나 그 막을 찢어서 거기 체액이 이제 그걸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 키르케가 메데이아가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 거고요. 이게 이제 플랑크타이, 떠돌아다니는 바위를 그린, 아니구나. 이거는 이게 이제 스킬라가 살고 있는 절벽이고, 이게 카립디스. 그래서 이 사이를 배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또 멋있는데, 여기 뭐라고 또 써있네요. 영어로 신전이군요. 써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림 멋있게 그려놨는데, 누군지 몰라요. 출처가 불명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멋있으면 그냥 갖다 쓰긴 하지만 출처를 안 밝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이게 스킬라 개의 머리처럼 돼 있죠. 스킬라 쪽이고, 여기 배를 타고 지나가는 선원들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카립디스를 이런 식으로 문어처럼 형성한 것 같아요. 오래된 그림인데도 약간 색채며 이런 게 좀 모던해 보입니다. 알레산드로 알로리라는 화가의 1575년경 작품이고요. 이거 이제 프레스코 화랍니다. 벽에 그려진 벽화인 거죠. 요거는 이제 재밌는 건데, 펠레우스가 원래는 이제 테티스 여신, 네레우스의 딸들, 네레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의 그 림프들, 바다 림프들이었는데, 그 중에 테티스가 하나였는데, 제우스가 사랑해서 테티스랑 결합하려고 했으나 신탁이 내려서 테티스 사이에서 난 존재가 제우스를 몰아낼 것이다라는 신탁 때문에 차마 결합하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인간에게 결혼시켜 버립니다. 안전하게. 펠레우스라는 인간 영웅을 뽑아서, 펠레우스는 뭐 거기 멧돼지 사냥에도 참가했던 사람이고, 뽑아서 결혼을 시키는데 싫어하죠. 테티스는 인간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묘하게 이제 테티스 여신과 펠레우스가 씨름을 해서 펠레우스가 이겨서 결혼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과 씨름하는 얘기들이 가끔 나오죠. 우리 도깨비와 씨름한다는 옛날 얘기도 있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림입니다. 뱀이 옆에 있는데 펠레우스가 테티스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이지만 여신이 더 크고 펠레우스가 붙어 있듯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까요? 재밌어요. 이 작품은 기원전 500년에서 475년 사이 작품이고, 흑색상, 검은 색깔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흑색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그림인데, 이거 훨씬 더 좀 형상화되어 있죠. 그리스식 그림으로 마치 요즘 무슨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사자가 이쪽에 있고, 테티스가 내려보고 있습니다만, 테티스 얇은 옷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같은 재질의 옷을 입고 있어요. 커플룩인가 봐요. 허리를 감아서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원전 490년경 작품이고요. 두리스라는 화가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말 나온 김에 네레이데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남성 판타지겠죠. 남자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 클로탈데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카오인가? 대문자라서 잘 안 읽히는데, 이게 저 아르고
같죠? 예. 그러면 아르고라고 써야 되는데 아르고라고는 안 써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리라가 있어서 오르페우스 같아요. 네레이스가 이제 뭐 바다로 막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이 그림은 호아킨 소롤라 이 바티스타 1886년 작품입니다. 스페인 사람인 것 같아요. 멋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스클레레 그 지명을 까먹었는데 또 스켈레레 스케리아에 갔던 오디세우스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이 스케리아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파이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이안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나는 모습이에요. 환대를 받고 떠나는 모습. 근데 뭐 분위기는 근세 초기 뭐 항구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래서 작품이 클로드 로랭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1646년 작품. 파이아키아 사람들의 땅으로부터 떠나는 오디세우스의 추락 뭐 이런 거예요 제목이. 이거는 이제 그 오디세우스가 이 나우시카에게 발견이 돼서 이 궁성에 들어와서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잔치를 벌이니까 여기 있죠. 그 음유시인이 와서 노래 여흥을 돕고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듣다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그 전에 자기를 숨기고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 자신을 숨기고 뭐 나중에 얘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오디세이아 자체가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자기 이름을 되찾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화가 이름 이게 음이신 이름은 데모도코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스에 관한 노래를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가족들 왕과 아레테 여왕과 나우시카겠죠.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앉아서 우는 오디세우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란체스코 하이에즈 1814년에 15년 작품. 이건 아까 트리톤이 이제 길 안내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이거 트리톤을 그린 작품입니다. 1615년경의 작품이고 자크 드 귀인 3세 인 것 같아요. 판화 같은데 이게 바다 신이라서 밑에가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돼 있죠. 하신 하체가 탈로스입니다. 아까 그 청동인간이라고 했는 뭐 청동 색깔은 좀 덜 나지만 그것도 굉장히 뭐랄까요 비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조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키르케 아니 메데이아 일려나요? 붙들고서 있는 장면이고 여기 발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죠. 이 작품은 기원전 400년에서 390년 사이 작품입니다. 탈로스 페인터라고 부르는데 레드 피겨 붉은색이 나죠. 적색상. 요 그림은 최근 그림 같죠. 일러스트레이션이 1920년 작품인데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라는 토마스 불핀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읽힌 그리스 로마 신화책의 저자가 토마스 불핀치인데, 불핀치가 각색을 워낙 많이 해서 또 그런 유명한 만큼 우리 나라의 신화를 많이 알릴 만큼 또 안 좋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탈로스가 이쪽 어깨 부분에서 피를 흘리는 거로 돼 있죠. 메데이아가 핀을 뽑은 장면인데, 이 핀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이거는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시빌 토우즈, 영어라서 이건 TAWSE. 그림 이쁘고 메데이아도 아주 아름답고 하늘하늘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나우시카가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 오디세우스에 나올 때 굉장히 현숙한 처녀로 나옵니다. 오디세우스가 영웅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관습상 오디세우스에 반하게 되죠.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차마 붙들지 않는 그런,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죠. 자기들을 잘해주는 여성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상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조신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의 그림이죠. 나우시카인데, 이게 1878년 프레드릭 레이튼이라는 사람이 그린 나우시카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우시카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오래됐긴 했지만 유명한 일본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있죠. 이게 이제 일본어인가 본데, 카제노 타니노 나우시카, 1983년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이고, 하야오 미야자키라는 그 불세출의 영화 감독의 작품이죠. 1982년 만화에 기반을 둬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게 아니구나, 아직.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나도 되게 좋아하는 여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환경 파괴 때문에 바람계곡에 사는 나우시카가 이 환경 파괴의 어떤 를 물리치는 영웅으로 나오는 거죠. 이 포스터는 요시유키 타카니라는 화가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좀 뒷얘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여기서 좀 끊어 봅시다. 한 40분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